방산주는 급등하고 기술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P 500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AI 반도체단 그리고 M7이 일제히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0.49%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의 희비 교차가 굉장히 강한 하루인데요. 이 히트맵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히트맵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오늘은 유달리 이 헬스케어도 하락이 강하고 또 AI 반도체도 굉장히 하락폭이 깊습니다. 엔비디아가 2% 하락 중이고요. 또 브로드컴도 3%,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6% 하락 중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벌써 13%나 급등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이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 현재로서는 AI 반도체 쪽에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M7 중에서는 오늘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그나마 1% 이상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소비재 쪽에 이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코스트코는 현재 2.48% 상승 중이고요. 장중에 최대 5%나 급등했습니다. 이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쪽 단에 이 매수세를 짚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장세를 만든 이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고용 지표는요, 생각보다는 선방을 해냈습니다. 두 가지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우리에게는 이 챌린저 감원 보고서로 유명하죠. 이 12월 달 들어서 감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함축돼 있을지 다음 장 통해서 함께 보시죠. 우선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다. 이 가장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마다 얼마만큼의 새로운 신규 해고자가 발생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실제치가 20만 8천 건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이 실업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인데 그래도 고용에 있어서 계속 안심할 수는 없는 게요. 고용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새로 잘린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 할 뿐이지 2주 이상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미 잘려 있는 사람들의 수, 구직자들의 수는 여전히 최고치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지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해고 수가 줄어들고 채용 인원도 줄어들었다. 이 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12월 그레이스 앤 스케일 챌린저 감원 보고서를 보자면 12월 미국의 감원 계획은 3만 5천 명가량을 돌파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무려 절반 가까이 이상이 줄어든 건데 또 17개월 새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채용 계획도 함께 보자면 1,500명으로 12월 기준 최고치.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잘리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지만 새로 뽑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었다는 게 최근 시장의 논지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전의 지표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첫 장을 보도록 하시죠. 이 두 번째를 보자면 고용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지만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도 시장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진행될지를 전망하는 그런 지표인데 바로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11월 달 들어서 3.2%였는데 단 한 달 만에 0.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 이런 진단들이 다시 한번 뉴욕 증시에 드리워졌고요. 또 구직 가능성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구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한 것이죠.
반면에 약간 엇갈린 신호가 나왔습니다. 개인 재정 상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한마디로 나의 지갑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25년 2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뚜렷하게 부정도, 긍정도, 이 낙관도, 비관도 아닌 엇갈린 신호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3대 지수 엇갈린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맨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 그나마 다우지수를 지지해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소비재 관련주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들었다 놨다 출렁이고 있는 방산주 덕분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자사주 매입 금지 발언 때문에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까지 이 꿈의 군대를 창설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당초 1조 달러 원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1조 5천억 달러까지 1.5배가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 이 때문에 이 노스롭 그루먼 등 오늘 다시 한번 이 방산주들이 최대 2%에서 많게는 4%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과연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AI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CES 마지막 날을 맞아서 세론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그간 워낙 이 장비주들 위주로 특히나 메모리지와 스토리지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상대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영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는 커다란 이 개별주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중국 고객들에게 H200 칩을 전액 선불 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분 결제도 허용했었고 또 이 주문 취소라든지 주문 변경도 허용했었는데 훨씬 이를 막게 되면서 엄격한 결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약간의 어떤 마찰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우려감도 다소 커졌고요. 그래도 약간의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 소식은 블룸버그 측에서 중국이 이번 분기 내에 이 엔비디아 H200 칩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 오늘 약 2%대에서 이 종가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어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인도의 반독점 관련 이 38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란 이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1월 27일에 정확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만약에 이 거대한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된다면 그대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애플이죠. 1월 27일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총괄했었던 총책임자 임원이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탈했다는 소식, 이 퇴사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2.2%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개별주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AMD와 브로드컴 또 마이크론까지 약 2%에서 4%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탓이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애플 0.5%. 다행히 오늘은 장 후반부 들어서 약간의 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주인공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낙폭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M7 종목들 추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아마존은 오늘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WS가 인도의 대표적인 이 IT 서비스 기업이죠. 인포시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생성형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구글은 드디어 장중에 애플을 따돌리고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1위는 엔비디아죠. 밤사이에 두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캔터 피츠제럴드 측에서 현재가 제미나이의 황금기라면서 앞으로 15%가량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구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여잡았고요. 목표가는 현재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이 있는 $370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또 지메일에 두 번째로는 지메일에 이 제미나이 AI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까지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한 그런 구글이고요.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이 AI4 칩셋 덕분에 엔비디아 하드웨어 지출에 들어갈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이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하드웨어 지출을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누적해서 지출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AI4 칩셋이 없었다면 이게 200억 달러까지 늘어났을 수가 있다는 이런 머스크 CEO의 발언이 안도감을 다소 나오게 했고요.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이 아마존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1.9% 상승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이 코스트코 등 연말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는 이슈도 상당 부분 소매 리테일 부분에 긍정 심리를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거머쥐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1% 이상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네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종목 흐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인프라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깜짝 놀랄 만한 2분기 회계연도 매출과 EPS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예컨대 이 회계연도 2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무려 44%나 웃돌았고요. 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주당 순이익 EPS는 영업 손실 마이너스가 났어야 맞는 건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됐고요. 이어서 블룸에너지의 경우에는 이 AEP의 자회사가 2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 고체 산화 연료전지죠. SOFC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 공급사가 알고 보니까 파트너사인 블룸에너지일 것 같다. 이런 시장의 추측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반면에 샌디스크를 포함해서 이 스토리지, 메모리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샌디스크도 오늘 급락했고요. 또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역시나 8%에서 9%가량 하락 마감지였습니다. 이 앤더슨 캐피털이 시장이 수요를 지나치게 먼 미래까지 확대 해석 중이라면서 이 주가 상승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져 왔지만 그게 과연 지속이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투자금 대비해서 명확한 수익성 개선의 신호가 없다는 리포트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샌디스크 올해 들어서 거의 30% 이상 급등했었죠.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어플라이드 디지털 8% 이상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룸에너지 12.81%,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 계약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디스크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매크로 지표 6가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큰 폭으로 뛴 이유 살펴보시죠. WTI는 4% 이상 올라섰는데요. 순식간에 배럴당 58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미국이 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송하던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공급 우려감이 단기적으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450원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새해 들어서 내내 이 포착되는 공통적인 흐름이죠. 이 미국이 반사이에 무역 적자를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달러 강세에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부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비트코인은 0.42% 내리긴 했지만 단단하게 9만 달러 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이 밤사이에 비트코인의 ETF 매도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다면서 이 자금의 이 출입과 또 출납이 계속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방향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이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소폭 올라섰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러시아 유조선 납포 소식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이 역시 미국의 밤사이에 단위 노동 비용과 생산성이 개선됐다는 이 매크로 지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무역 적자도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